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인간 시지푸스는 자신의 두뇌로 지하의 신 하데스를 속였다가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돌을 산꼭대기에 올려도 밑으로 계속 굴러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을 올리는 행위를 영원히 되풀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무의미한 반복적인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평일이 끝나면 휴일이 시작되고, 휴일이 끝나면 다시 출근하고,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래도 그 반복에는 그렇게 하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누군가는 가족을 생각하고, 누군가는 돈을 생각하고, 누군가는 사회적 명예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가끔씩은 이러한 의미들이 무너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누군가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면 우리는 다시 삶의 무의미함을 절감하면서 세상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인 알베르 까뮈는 인간은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허무감만 더 느낄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다룬 빅터 프랭클과는 완전히 반대의 얘기죠. 왜 알베르 까뮈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삶 자체가 부조리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삶이 부조리하다는 것일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만 까뮈의 삶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뮈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지만 인생만 보면은 노벨 문학상과는 거리가 멀었었습니다. 한 살이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청각 장애인이어서 가정주부로 일을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학생 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평생 폐결핵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장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도 타기 힘든 게 노벨 문학상인데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알제리 노동자 계층의 한 남성이 상을 받게 된 거죠. 근데 그 어려운 노벨 문학상을 탄 지 3년 만에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허무하게 떠납니다. 성공가도를 제대로 달리기 시작한 지 별로 안 돼서 죽으니까 인생이 뭐가 있나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까미가 살아온 삶 자체도 그렇지만 대표적인 소설 이방인에서도 세상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고 혼돈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설 이방인의 첫 대목은 주인공 메르소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어머니가 정확하게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다는 무관심한 태도가 느껴지죠. 주인공 메르소는 이렇습니다. 그에게 결혼에 대해서 물어봐도 나는 어찌되든 상관없다 라고 답을 하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요. 사람을 죽일 의도 없이 실수로 죽였는데 자신을 도와주려는 변호사와 재판관에게도 귀찮다는 말만 계속합니다. 소설 속 메르소는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도 느끼지 못하는데요. 직장에서의 승진이라든지 결혼, 가족의 죽음에서도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까미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겠죠.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서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시지프스가 돌덩이를 계속 굴리는 것처럼 삶이 무의미하고 어차피 다 죽으면 남는 것도 없는데 굳이 애쓰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까뮈는 그러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살아야 하는 뚜렷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자살해야 할 이유도 딱히 없다. 그러니까 죽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건데요. 그래도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이 부조리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삶은 원래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 우리는 우주적 관점에서 먼지보다 작은 존재다. 그래서 아무리 애쓰면서 살아봤자 다 소용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FC 서울의 유소년 팀과 맨체스터 시티 프로팀이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상당히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매치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맨시티 프로팀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경기를 지배를 할 겁니다. 그러나 FC 서울 유스팀은 점수와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하고 열심히 뛰는 것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대패였겠지만 그럼에도 관중들은 스포츠 정신에 박수갈채를 보낼 겁니다. 까미 입장에서 살 이유가 없어서 자살하는 것은 지고 있는 축구팀이 경기가 끝나기 전에 기권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소년팀이 아무리 애써도 경기를 이기기 어렵듯이 우리도 삶의 부조리에서 벗어나기 어렵지만 불합리 속에서 자신만의 플레이를 시도해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됩니다. 까미가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더라도 나는 나만의 플레이를 할 것이다
이런 반항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반항 정신을 가지면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영향력들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죽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돈, 사회적 지위, 훌륭한 외모는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돈들도, 사회적인 직함도, 관리에서 부드러운 머릿결도 죽으면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회사에서 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상처받은 인간관계들의 갈등도 티끌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불행 역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개념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집착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무의미함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꽈미는 이런 반항 정신을 상당히 중요시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으니까 너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아닙니다. 무의미한 삶이라는 것은 인정하되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살라고 까미는 말을 합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FC 서울 유스가 맨시티 프로팀이랑 경기를 하더라도 경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동안 해왔던 플레이들을 자유롭게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삶에서 자신만의 플레이를 해보면 됩니다. 반드시 승리를 따낼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무의미하니까 세상사 좀 하찮게 보면서 좀 더 자유롭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 스스로에게 더 집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한지, 어떤 욕구를 원하는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불행이나 부정적인 사건들이 생긴다면 그것들이 인생에서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까미가 알려준 인생을 살아가는 팁입니다. 네, 이상 마음대로 심리학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